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트윗 이야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MBC 실화탐사대 방송 이후 영탁 어머니의 갑질 의혹 논란이 더욱더 뜨거워진 가운데 방송이 되기도 전에 방송 중단 요청을 요구하며 반대했던 영탁 팬들의 집단 행동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영탁은 물론 소속사도 어쩔 수 없었던 영탁 엄마의 악행.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을 증명해줄 빼박 증거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액의 상표권 논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영탁 논란이 방송이 채 되기 전부터 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팬들의 요구로 뜨거운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유인즉슨 일부 영탁 팬들이 예천양조 막걸리 편파 방송을 중단하라며 들고 일어난 것. 그런데 의아한 점은 영탁을 사랑하는 팬의 입장이라면 지상파 방송을 통해 이 논란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다뤄지는 걸 원하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영탁 팬들은 방송이 되기도 전에 실화탐사대 게시판을 찾아가 이런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 방송이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이런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다니요. 내가 사랑하는 가수가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다면 아닌 부분은 정확히 아니라고 밝히고 정정당당히 싸워야 하건만 왜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뭔가 숨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을까요? 이쯤 되면 팬들마저 영탁 어머니의 갑질 만행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스럽기까지 한데요. 영탁 막걸리 상표권 논란과 관련해 예천양조는 백구영 회장과 조재덕 서울사장 모두 얼굴을 드러내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논란에 맞서 방송 출연까지 불사했죠. 반면 영탁은 본인도 소속사 측도 그리고 영탁의 어머니도 그 어떤 인물도 해명이나 반박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법적 대응만 천명하고 있는 상황. 그럼 여기서 영탁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세종 측이 지난 7월 밝혔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영탁의 반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세종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예천양조 측은 의도적으로 영탁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모친이 자청하여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으로 인해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을 전하며 여러 보상에 대한 제안을 모친에게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 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방송 내용은 전혀 달랐는데요. 방송에서 예천양조를 먼저 찾은 인물은 바로 영탁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10여 차례에 걸쳐 예천에 있는 예천양조 공장을 찾았다는 사실이 이번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방송을 통해 공개된 상표권 사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주체가 영탁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표권 계약과 관련한 법적 대리인이 영탁 어머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죠. 그간 왜 계약을 소속사가 안 하고 어머니가 하느냐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소속사보다 더 권한이 있는 인물이 바로 어머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라는 내용은 영탁 측의 주장이지만 영탁의 법적 대리인이다라는 사실은 계약서를 통해 검증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상표권 사용료 150억 주장은 예천양조 측의 공갈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다. 60대 후반 모친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하여 예천양조 측에 기만당한 상황이다. 예천양조 측은 모친과 친분을 쌓으면서 아드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된다. 라는 듣기 좋은 소리를 바탕으로 집을 지어드리겠다, 대리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회사 지분을 드리겠다는 등 사업 참여와 보상에 대한 제안을 여러 번 했다. 모친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의 15%로 협의했다. 그리고 예천양조 측에서 스톡옵션 등의 지분 참여 제안을 한 것. 예천양조 측은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만 봤을 땐 영탁 어머니가 예천양조로부터 기만을 당했다라는 것인데요. 기만이란 단어의 의미는 남을 속여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예천양조가 어떤 부분에 대해 영탁 어머니를 속였는지 의문입니다. 양측이 협의한 내용을 예천양조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라면 관련 계약서 및 서류를 공개하면 명확해질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기만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체 어떤 기만을 당했는지 의문이 들 뿐인데요. 특히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의미는 결국 실화탐사대를 통해 그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어머니가 영탁 홍보관을 지어달라고 요구했다. 부지 매입 비용이 13억 5천만 원에 달했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리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 역시 예천양조의 대리점을 먼저 요구한 주체가
영탁의 어머니였다는 주장이 방송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그것도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말이죠. 지분 참여에 대한 제안 역시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 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는 반면 예천양조 측은 어머니가 제시한 메모 등을 통해 자료로 입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자료만 공개하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 상황. 더욱이 모친이 전달한 메모라는 표현 역시 의아합니다. 영탁 어머니가 자필로 쓴 메모를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말 등 영탁 어머니가 쓴 글의 분량과 그 내용을 볼 때 단순한 메모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 때문에 영탁의 공식적인 대리인인 엄마가 친필로 직접 쓴 요구서라고 보는 게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돼지머리 등의 갑질 주장은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이다. 당시 상황과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들이 모델이고 장기적인 파트너 협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을 저주할 부모는 없다. 매출이 1억 원대에 불과했던 예천양조가 영탁의 성명과 초상을 패키지에 사용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었고 사업 확장으로 공장을 증축하는 상황이었다. 연매출 1억 원대에 불과하던 예천양조가 영탁 막걸리를 통해 연매출 50억 원대 회사로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맞습니다. 모델로 나섰던 영탁이란 가수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일입니다. 이 때문에 세종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다만 연매출 50억 원, 순수익 10억 원대의 소기업에게 현금 50억 플러스 10년간 로열티 2% 혹은 3년간 150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 과연 상식과 상황에 비춰봤을 때 납득이 가는 일인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네 번째,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하다. 모친이 영탁 상표권을 몰래 출원 신청했다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도 허위다.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 세종 측의 주장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영탁의 어머니가 몰래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것 역시 예천양조 측의 자의적 해석이 강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화탐사대에서도 나왔듯 예천양조 측이 먼저 상표권 등록에 관한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사인을 받아주겠다고 답변한 것 역시 영탁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영탁 어머니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따로 영탁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상표권이 등록이 되면 예천양조 측은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할 때 로열티를 영탁 및 영탁의 가족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2020년 8월 11일에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모친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도 허위다. 모친은 2020년 8월 11일에 예천양조 측을 만난 사실이 없다. 사실 이 주장의 핵심은 영탁 측이 상표권을 등록한 8월 19일 이전에 예천양조가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영탁 어머니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또 부동산 매입, 대리점 사업, 공장을 자주 방문했다는 등의 내용은 예천양조 측이 모친에게 먼저 제안한 내용이거나 또는 자의적 허위의 주장이다. 심지어 예천양조 측이 모친이 주류 대리점 운영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날인을 강요하였고 현재 강요에 의한 날인된 계약서를 가지고 모친을 모욕 비방하고 있다. 날인을 강요했다고요? 그것도 날인된 계약서를 가지고 모욕하고 비방했다고요? 강요에 의해 날인된 계약서는 상당히 큰 법적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3대 로펌인 세종에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예천양조 측이 추가적인 자료를 공개한 만큼 영탁 측 역시 보다 명확한 자료와 해명으로 오해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 사진 올려가며 사자성어 운운할 때가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노래 부르며 심경 고백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는 밥줄을 누군가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를 먼 산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른 척 숨어 침묵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듯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나와서 돌고 도는 말 되풀이 하지 말고 하루속히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속 시원히 말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저널이었습니다.